오케이. 그래서 역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무조건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조 증가이거나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해야 돼. 뭐가? 그래프가. 그래프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 이렇게 계속 증가해야 돼. 그래야지 Y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X축과 수직하게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Y축과 수직하게 그었을 때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단조 증가 아니면 단조 감소해야 돼. 감소는 계속 감소, 증가는 계속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역함수를 구하라야. 역함수를 구하라.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예를 들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했죠? 1번 x는 하고 썼죠? 또는 뭐 x하고 y를 먼저 바꿔도 상관없지? 그렇지? x하고 y를 먼저 바꿔. x하고 y를 먼저 바꿔. 바꾸면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렇죠? x하고 y를 먼저 바꾼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를 y는 하고 고치죠? 그렇죠? y는 하고 고치면 1 넘기고 2로 나누니까 2분의 x-1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역함수를 구해서 그 다음에 미분해라. 그럼 미분하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역함수는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렇죠?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근데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떡할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할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y는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자, 이제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했네.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래서 x하고 y를 바꿨어. x는 y 세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4 이렇게 바꿨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분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역함수를 갖다 x, y를 바꾼 다음에 y는 하고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이걸 y는 하고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자? x에 관해서 미분하지 말고 y에 관해서 미분하자는 거지. 그렇지? 이 식을 갖다가 x를 y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지 않니? y는 하고 쓰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y에 관해서 미분하면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가 구하려는 값은 뭐야? dy의 dx잖아. dy의 dx니까 이거를 역수취하면 되지 않겠니? 이런 뜻이죠? 그렇죠? dy의 dx는 dx의 dy를 역수를 취하면 되지 않니?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라.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좋은데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y를 x에 관해서 미분하지 말고 거꾸로 x를 y에 관해서 미분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되지 않니?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역함수에서 알아야 될 게 역함수 값을 구하라야. 역함수 값을 구하라. 역함수 값은 어떻게 되니? 이런 뜻이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자, f의 인버스가 g야. f의 인버스가 gx다. 이렇게 나왔네. 자, f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야. G3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G3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역함수는 어떻게 된 거야? X하고 Y가 바뀐 거죠. 그렇죠?
x에서 y로의 대응을 거꾸로 y에서 x로의 대응을 한 걸 역함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y가 x가 되고 x가 y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x, y가 바뀌는 거지. 정역, 치역이 바뀌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거를 모르니까 a라고 두고 그 다음에 f로 바꾸게 되면 x, y가 바뀔 거 아니야? 역함수니까. 그렇지? 그럼 fa는 3이다. 그래서 f함수로 고쳐서 푸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3은 2a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a를 구하면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모든 것도 다 이 방법을 써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역함수 G3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이걸 A라고 부르고 F에다 집어넣어서 FA는 3이다. 그럴 때 A 값을 구해주면 되죠. 괜찮죠? 그런데 1대1 경우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몇 개만 찾으면 돼? 하나밖에 없어요. 한 개만 찾으면 돼. 여러 개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경우이니까 한 개만 찾으면 된다. 그럼 보통 자연수를 집어넣었을 때 다 나오게끔 해줍니다. 어, 조금 복잡해봐야 정수야. 그러니까 충분히 구할 수 있게 내줍니다. 네 번째. 자, 그래프상의 의미죠. 그래프상의 의미. 자, 역함수는 그래프상의 의미가 뭐다? y는 x대칭이지. 그렇지?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으면 항상 y는 x대칭이야. 왜? x, y가 서로 바뀐 거죠. x, y가 서로 바뀌면 y는 x대칭이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게 y축이야, x축이야. 자, y는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원점이야. 자,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치수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 역함수는 로그 함수죠? 그렇죠?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역함수 값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요. 역함수 값이 얼마니. 자, 이 점을 a, b라고 합시다. 이 점을 a, b라고 하면 이거의 y는 x의 대칭인 점은 여기인데 여기는 b, a죠. x, y가 서로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거를 y는 fx라고 하자. 요거는 y는 gx라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뭘 물어보는 거야? g 프라임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괜찮지? g 프라임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g 프라임 a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파란색으로 봅시다.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요겁니다. 그죠? 요게 f 프라임 a야. G 프라임 a죠. 지함수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는 B, A에서의 접선을 긋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B가 되겠죠? 여기까지 해가죠?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B가 되는 거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F 프라임 A, F 프라임 B와 G 프라임 A가 어떤 관계인지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는 서로 어떤 관계니?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접선을 y는 gx 있는 이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와 이것도 뭐야? y는 x 대칭이겠죠? 그렇죠? 여기는 접선끼리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역함수니까 x, y가 서로 바뀐 거겠지? 그렇지? 나는 요 함수의 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역함수를 구하면 어떻게 돼? x하고 y를 바꿔. 그러면은 x는 n, y 플러스 n이 되고 이거를 y는 하고 써봐. n, y는
x 마이너스 n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라고 쓰게 되면 n분의 1 x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이게 되는데, 이게 이거지? 그렇지? 이게 이거야. y는 x에 대해서 배칭을 시키게 되면. 자, 이게 돼서, 자, 요 식이 얼마냐면, 요 식이 이겁니다. 요 식이 y는 n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야, 기울기. 그치? f'b가 뭐니? n분의 1이죠? g'a는 뭐니? m이죠? 그렇죠?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라는 얘기지.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역함수를 구해보니까, 아, 기울기가 어떤 관계다? 서로 역수 관계라는 걸 알았어. 그렇지? 그래서 G'A는 뭐하고 똑같다? F'B분의 2라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역함수,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먼저 A를 구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B를 구해야 되겠죠. G 프라임 A는 F 프라임 B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됐니? 오케이. 자, 다 썼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죠? 역함수를 구할 수가 없어. 자, 문제에서는 이 gx의 위에 있는 점,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접선의 기울기는 뭐하고 똑같아? g 프라임 3하고 똑같죠? g 프라임 3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항상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g3을 a라고 두세요. G3을 A라고 두면, 역함수니까 XY가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FA가 3이 되지? 그렇죠? F로 고쳐서 A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A에다 3은 하고 A를 집어넣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G3은 A라고 두고 FA는 3, XY를 바꿔서 F로 고쳐. 그 다음 이제 이 식에 집어넣은 다음에 A 값을 구하는 거야. A가 얼마면 등식이 성립할까를 보는 겁니다. A가 얼마면 되니? 0이면 되죠? 그렇죠? 보통 정수야. 0 아니면 자연수입니다, 보통. 다른 거는 찾을 필요도 없어. 1대1 대우니까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아, A가 0이라는 걸 알았어. A가 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0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G 프라임 3은 뭐하고 똑같은 거죠? F 프라임 0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역수관계라고 아까 했죠? 근데 이제 F 프라임 0만 구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죠? 그럼 이제 fx 주어졌으니까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니까 f 프라임 0은 3이죠? 그렇죠? 그래서 g 프라임 3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혜빈아 어때? 이해돼? 나머지 걸 다 똑같이 구해주면 돼. 괜찮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G 프라임 3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럼 G3을 A라고 놓고 FA는 3, 그래서 얼른 A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G 프라임 3은 F 프라임 0분의 1이다. 이렇게. 자, 나머지는 됐습니까? 음. 자, 이제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고. 테스트 준비는 하셨습니까?
해보셨죠? 혜빈이는 대답이 없는데, 시험 준비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시험 준비라고. 이것도 선생님이 개념센을 넘겨줄게요. 그래서 지금 개념서가 아무래도 있는 게 그때는 바빠갖고 어쩔 수 없는데 지금 개념서가 있는 게 좋겠지. 보냈습니다. 한번 열리나 좀 보세요.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파리가 있으면 파리가 여기 앉잖아? 그럼 얘도 인식해 파리를.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막 파리가 이런 데 앉잖아? 그러면 꺼져. 자, 개념센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써봤는데 개념서를 그래도 개념센이 제일 확실히 그 신사고가 출판사가 크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거의 없어. 이렇게 막, 지금 이런 거를 조금 더 손대서 숫자 좀 잘 나오게 해주지. 그런 게 거의 없어. 어디부터 하면 되지? 우리 조건방들 다음부터 하면 되죠? 그래서 독립과 종속, 그 다음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가능하면 오늘 다 끝냅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통계 들어갑시다.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은 다 배웠으니까 곱셈 정리부터 할게요. 뭐 곱셈 정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PA 캡 B를 구하라 이런 뜻이죠. 자, 우리 PA 밥이 조건부 확률을 배웠습니다. 어, B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구하라 이 뜻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여기가 이제 확률이어도 되는데 확률이 아니고 그냥 개수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경우의 수로 보고 이거를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봐도 되지. 어차피 확률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용할 때가 더 많지. 그치? 굳이 거기 확률을 구하지 않고 개수를 구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PA 캡 B를 계산을 해보면 자, 양변에 PB를 곱한 값과 같다는 거죠. P의 A바 B 이거하고 같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곱했다. 그래서 곱셈 정리. 뭐 억지죠. 그렇죠? 그냥 교집합을 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PB와 PA 밥이 곱한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곱셈 정리라고 한다.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B바 A도 있죠. 자, 이거는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난 경우를 얘기하죠. 이거를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여기는 PA 캡 B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두 개를 곱하면 되지?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곱셈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가 중요해요. 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중요합니다. 사건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란 얘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는데 두 개의 사건을 곱하세요.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두 개의 사건을 곱하는 건데 독립이라면 이게 만약에 독립이라면 여기 있는 PA바 B가 A하고 똑같이 B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독립이란 얘기가. 그러니까 PA 곱하기 PB냐 아니면 종속이라면 이거를 구하고 PB를 곱하는 거니까 종속이냐 독립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집합은 어떻게 한다? 두 개의 사건을 곱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두 개를 곱하게 돼 있어요. 연속해서 일어나면 곱하게 돼 있지. 곱하게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다?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중요한 거야. 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보겠습니다. 세 장의 당첨권이 포함된 일곱 장의 응모권이 들어있어. 세 장의 당첨권이, 일곱 장 중에 세 장이 당첨이라는 얘기죠. 한 장씩 두 번 뽑는 거야. 한 장씩 두 번 뽑을 때, 두 번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건 뭐다? 뽑은 응모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해줘야 돼? 독립이냐, 종속이냐를 해줘야 돼. 자, 독립사건만 외웁시다. 독립사건이 아니라면 종속이겠죠. 그렇죠? 독립이라는 뜻은 뭐야?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의 콩고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콩고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독립이라고 하죠. 아무 상관이 없다. 독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독립이 아니죠. 요즘 트럼프가 막 지랄을 떨지. 그죠? 트럼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기업체에 따라서. 그렇지? 기업체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완전 죽쓰고 있어요. 절대로 독립이 아니죠.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나라가 감기듭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해? 종속이라고 하죠.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지. 독립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처음 일어난 사건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전혀 상관이 없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걸 독립이라고 하자. 이해가죠? 처음 일어난 사건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영향을 받는다. 그런 걸 종속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독립이 뭐야? 비보건 추출이죠? 복원 추출은 뭐야? 다시 복원한다. 다시 집어넣는 거지.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다. 그러면 복원 추출.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그게 비복원 추출이죠. 비복원 추출은 뭡니까? 종속이지. 그러니까 복원 추출이 독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립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복원 추출이야. 다시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처음하고 똑같이 영향을 받지 않죠. 처음에 뽑은 거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주사위. 주사위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대표적인 독립사건입니다. 그렇지? 또는 어떤 그 야구 선수가 안타를 쳤다, 뭐 안타. 또는 어떤 사격 선수가 사격을 했다, 사격.
이런 것들은 다 독립사건이에요. 그렇죠? 또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OX 문제 있죠? 그렇죠? OX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대표적인 독립사건이다. 자, 독립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PA cat B는 어떻게 됩니까? PA cat B는 아까 얘기했죠? PA하고 그 다음 곱하기 B 바이죠? B가 먼저 했으니까 B를 곱해야 되겠네. B하고 PA 밥이지? 그렇죠. 근데 PA 밥이가 뭐하고 똑같아? 그냥 PA하고 똑같죠? 독립이면. 그렇죠? B가 일어났든 안 일어났든 A는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게 독립이죠. 그렇죠? B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A야. 그러니까 B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PA가 된다. 그래서 PA cat B가 뭐하고 똑같다? PB 곱하기 PA와 같다. 이게 뭐야? 독립사건입니다. 독립사건은 곱하기를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얘기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 등식이 성립할 때만 뭐란 얘기야? 독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립인지를 알려면 PA cat B와 PA 곱하기 PB가 같은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다? 독립에 대한 조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종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인지가 중요한 거야. 독립이냐 아니냐. 독립이 아니라면 뭐다? 전부 다 종속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독립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이 시험 범위 여기 들어가는데 한 문제가 나온다면 독립시행이 나와. 두 문제가 나온다면 독립시행하고 독립에 대한 문제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 독립이냐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독립이야? 종속이야? 응모권을 다시 넣지 않는다. 다시 넣지 않으니까 종속이죠. 처음 꺼낸 거에 영향을 받지. 그렇죠? 영향을 받으면 무조건 종속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둘 다 당첨권을 뽑아야 돼. 처음 뽑은 사람이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죠. 다시 넣지 않으니까 한 장씩 줄었지. 그렇지? 두 번째 뽑은 사람은 6분의 2겠죠. 6장 중에 2장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당연히 종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2니까 약분되죠. 그래서 7분의 1이겠지.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종속이구나. 종속이니까 영향을 받는구나. 계산하면 되지. 이런 거를 종속 사건이라고 합니다. 내려가서 쉬우니까 28-2번만 해봅시다.
3. 오케이. 혜빈이 괜찮아? 해줘? 음. 자, 15개 중에서 N개가 불량품이나 두 번 뽑는데 모두 불량품 뽑아야 돼. 그러면 처음에 뽑은 불량품은 확률이 어떻게 돼? 15분의 N이겠죠. 자,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 종속 사건이지. 그럼 하나 뽑았으니까 몇 개 남았어? 14개 남았죠. 불량품은 하나 줄었지? N-1개겠죠. 두 개를 곱한 게 얼마다? 35분의 1이다. 이 뜻이지? 이해되지? 그래서 n하고 n-1은 어떻게 됩니까? 35에다가 15 곱하기 14 이렇게 하면 되죠? 5로 약분하면 5, 35, 5, 7에 35 약분하면 2, 6이죠? 그렇죠? 또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 풀지 말고 연속된 두 수니까 3 곱하기 2지? 그렇지? 그래서 n은 3이다 이렇게 구해야죠. 괜찮지? 자, 넘어갑니다. 자, 곱셈 정리 두 번째. 4장의 당첨 복권을 포함하여 10장 중에 4장이 들어있어요. 자, 10장 중에 4장이 당첨권이 들어있다. 가, 을의 순서로 각각 한 장씩 복권을 뽑아. 가을의 순서야.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 이제 뭐가 문제야? 갑이 뽑고 을이 뽑을 건데, 갑이 당첨권을 뽑느냐, 안 뽑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그렇죠? 뽑은 복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종속사건이야. 그러니까 을은 무조건 뽑았어. 뽑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갑도 뽑고 을도 뽑을 때, 갑은 뽑지 않고 을이 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줘야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죠? 10장 중에 4장이니까 10분의 4. 그 다음에 한 장 뽑았으니까 9분의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오셨죠? 약분하면 3이죠. 약분하면 5고 2죠. 그러면 15분의 2겠지. 자, 처음 거는 뽑지 않았어. 그러면 15분의 6이지. 10분의 6이죠. 당첨권이 아닌 거는 6장이겠지. 곱하기 한 장 뽑았으니까 9장이고 당첨권은 그대로 4장이죠. 앞에 못 뽑았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는 3이고 이거는 2고 그 다음에 이거는 5죠. 그러면 15분의 4죠.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뽑을 확률은 얼마다? 15분의 6이죠? 15분의 6이니까 5분의 2겠지?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29-1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이걸로 합시다.
그랬어요? 50분에 31, 100분에 62, 0.62, 0.62 맞습니다. 혜빈이 괜찮아? 해줘요? 자, 내년 여름의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야. 높으면, 높으면,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높으면 달성할 확률이 0.8이죠?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년보다 높을 확률이 0.4고, 0.4일 때, 달성할 확률이 0.8, 이 뜻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낮을 확률은 0.6이겠죠? 낮을 때는 0.5잖아. 이렇게 되겠지? 높을 때 달성할 확률, 낮을 때 달성할 확률을 더해줘야죠. 혜빈아, 이해돼? 48이 30이니까 0.32 플러스 0.3이죠? 0.6이겠지? 괜찮지? 29-1번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평가원 문제라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딜 얘기해줘. 보면. 여기 있어요. 뭘, 못 잡은 것 같아. 소리를 먼저 치면 어떡해. 이거는 평가원 기출문제야. 그래서 유명한 문제라 아마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야.
0.68. 0.68. 했죠? 했어? 했어? 안 해도 돼? 넘어갑니다. 자, 곱셈 정리와 조건부 확률. 주머니 A에는 흰 돌 4개, 검은 돌 3개, B에는 흰 거 2개, 검은 거 4개가 들어있다. A, B 두 주머니 중에서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꼭 알아두세요. A, B 두 주머니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했다. 그럼 A를 택하든 B를 택해야 되는데 택할 확률이 2분의 1이야. 꼭 곱해줘야 됩니다.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더니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냈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왔을 때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죠. 그렇죠? A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고 B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A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와 B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를 계산을 해서 이거 2개를 더한 값이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왔을 때죠. 이해되지? 그랬을 때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그랬으니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제 A 주머니를 선택해야 되니까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개를 뽑았다. 그랬으니까 A 주머니에는 전부 7개가 들어있지. 그럼 72죠? 7개 중에 2개를 뽑았다. 흰 바둑돌 하나, 검은 바둑돌 하나. 그러면 4개 중에 1개 뽑고, 그 다음에 3개 중에 1개 뽑아야죠? 이해되지?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비주머니 2분의 1이죠. 비주머니에는 전부 6개 들어있죠. 6개 중에 2개를 뽑았다. 그 중에서 흰 거 2개, 흰 거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검은 거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2개를 더한 게 전체 확률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7분의 2고, 밑에 거 계산하면 15분의 4네. 이거는 15분의 4고, 2개를 더하면 105분의 58이네. 105분의 58. 그럼 확률은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105분의 58, 그 다음에 7분의 2,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답이 얼마다? 29분의 15가 나온다네. 내용은 이해되지? 그렇죠? 흰 바둑돌과 검은 바둑돌이 각각 한 개씩 나오는 사건은 A에서 나올 수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다. 2개를 더하는 거죠. 그 중에서 A일 때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30-1번 해보세요.
음, 43분의 15, 43분의 15, 오케이. 혜빈이는 모르겠어요? 그냥 똑같아. 불량품이었을 때 그랬잖아? 그럼 이 불량품은 A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고 B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두 개를 합한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A에서 B에서 A에서 불량품일 때 B에서 불량품일 때 A는 전체 30%니까 0.3 곱하기 그 중에서 불량품이 5%니까 0.05 이 말이잖아. 그 다음에 B는 0.7 그런데 그 중에서 불량품이 0.04 이 말이죠? 이해되지?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뭐야? 불량품이 나올 경우야. 그래서 이거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 5, 15 소수점이 3개 하나, 둘, 3개 0.02로 이렇게 나오니? 그 다음에 4, 7에 28 소수점 3개 하나, 둘, 0.028인가? 두 개를 더하면 0.043이니? 이렇게 나오죠? A에서 만들었을 경우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는 얘기지? 괜찮죠? 0.043, 0.02로 이게 확률이지. 그래서 43분의 15다 이 말이죠? 괜찮지?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는 A에서 나올 수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나올 확률을 구해서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그 중에서 A일 경우. 자, 내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다. 뭐, 아까 다 했습니다. 두 사건이 영향을 받으면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뭐야? 독립이지. 그렇죠? 독립이 아니면 종속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영향을 받지 않을 때, 그럴 때를 뭐라고 한다? 독립이다 이런 얘기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그런데 A가 일어나는 게 상관이 없는 거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B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A와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다. 그 말은 A와 B가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A와 뭐도 B의 여집합도 독립이겠죠. 그렇죠? A와 B가 상관이 없으면 B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A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이겠죠? 그렇죠? 또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겠지? 그렇지? A와 B가 독립이면 전부 독립이야.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독립이 아니다. 그럼 뭐야? 종속이다죠. 독립이 아니다. 그러면 종속이다. 그러면 독립인지 아닌지 판별을 어떻게 하느냐?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곱의 정리죠? 곱셈 정리. A 팩 B는 어떻게 쓴다? PA 곱하기 PB다.
이게 판별법이지. 그렇지? A와 A 캡 B가 PA 곱하기 PB야. 그럼 독립이구나. 아니면 종속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독립이다. 그래서 독립인지 아닌지 알려면 PA 캡 B는 PA 곱하기 PB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사건을 여러 개 주어지고 독립인 사건끼리 짝을 맺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등식을 만족하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오케이죠?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 판별법, PA 캡비는 PA 곱하기 PB다. 그러면 독립이다. 아니면 종속이다. 자,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걸 알아.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 뭐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야? B, A 캡 B가 공집합일 때지? 그렇지.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을 쓸 때 PA 컵 B, PA 컵 B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캡 B 이렇게 계산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두 사건이 배반이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만약에 두 사건이 배반이다 그럼 이게 0이니까 앞에 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배반이 아니다 그러면 공통된 거를 꼭 빼줘야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질문. 두 사건이 배반이야? 배반인 두 사건은 독립입니까? 예주부터. 두 사건이 배반이야? 그러면 두 사건은 독립이니 종속이니? 배반이면 독립이냐? 하고 물어본 거야. 종속. 혜빈이, 너도 정석? 우린 다수결로. 정석이 맞아요. 자, 독립이냐 정석이냐는 뭐야?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죠? 그럼 두 사건이 만약에 배반이야. 두 사건이 배반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그럼 집합 하나가 이렇게 커져.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B는 작아져야지. 그렇죠? A가 커지면 커질수록 B는 작아져야지. 공통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영향을 받지. B가 영향을 받아. A에 따라서 B가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배반 사건은 반드시 종속이야. 독립이 아닙니다. 종속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진영 문제로 잘 나옵니다. 두 사건이 배반입니다. 그러면 두 사건은 독립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을 해줬죠. 그렇죠? 증명하라는 나오지 않겠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자, A와 B가 서로 배반이면 A 캡 B가 공집합이야. A 캡 B가 공집합이니까 확률은 0이겠죠. 그럼 PA와 B는 PB분의 PA 캡 B인데 PA 캡 B가 0이잖아. 그렇죠? PA 캡 B가 0이니까 자, 이게 0이다 그러면 PA가 아니죠. 독립이면 PA와 B가 PA야 되잖아. 이해되지? 근데 0이 돼버리잖아. A 캡 B가 배반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0이 아니다. A, B는 서로 정속이다. 이런 얘기지. 배반이면 정속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이번에는 독립이면 정속이니 이런, 아니, 배반이니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야. 서로 독립입니다. 그럼 PA와 B는 PB분의 PA 캡 B인데 이게 PA야. 그렇지? 이게 PA야. 그럼 PA 캡 B는 뭐가 돼야 돼? 0이 아니야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배반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독립이면
배반이 아닙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야. 그렇지? 배반이면,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면 배반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대우명제잖아. 그치? 그걸 이제 증명한 거야. 자,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 금방 설명한 내용이에요. 혹시라도 서술형에 이게 나올지 몰라. 나올지 모르니까 한 번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문제 이제 핵심은 뭐냐면 AB가 독립이야. A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써봐야 돼. 아시겠죠? 한 번쯤은 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설명하고 여러분이 한 번은 써보겠습니다. A와 B의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야. 그럼 P, A, cat B의 여집합은 교집합은 두 개를 곱한 거와 같아야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럼 P, A, cat B의 여집합은 차집합하고 똑같죠? A 마이너스 B하고 똑같지? 이렇게 똑같아요. A 마이너스 B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야? 자, 이게 A고 이게 B야. A 마이너스 B는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PA에서 가운데를 빼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몇 가지들 이해가죠? 그런데 우리 PA 캡 B는 이렇게 써줘야죠? 독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PA 곱하기 PB라고 써줘야 돼. 자, 이거를 PA로 묶으면 1-PB죠. 그럼 이거는 여사건이니까 P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가지? 그래서 PA 캡 B의 여집합은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다. 따라서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써서 연습해 보세요.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음, 괜찮죠? 그럼 그 밑에 것도 해보세요. A의 여집합하고 B가 독립이다. 이것도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A의 여집합 캡 B는 B-A죠. B에서 PA 캡 B 뺀 거죠. PA 캡 B는 PA 곱하기 PB로 고칠 수 있죠. PB로 묶으면 1-PA니까 PA의 여집합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까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자, A와 B가 독립입니다. 그러면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임을 증명하시오. 또는 A의 여집합과 B도 독립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3번도 해보세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이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두 개를 곱한 것 같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드모르간을 써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1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합집합을 이렇게 합의 법칙으로 써주고, A 캡 B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PA 곱하기 PB로 고치고,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고치고 난 다음에 여집합으로 바꾸면 되지. 선생님 보고 시험 문제 내려고 하면 3번을 내겠죠. 다 됐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뭘로 써주자? 원손할법으로 써주자. 홀수니까 135죠?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B는 2, 3, 5겠죠? 소수. 어,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하자. C는 어떻게 됩니까? 5 이상이니까 5, 6이겠죠? 이해되지? 어. 자, 다음 중 독립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뭐를 봐줘야 돼? A 캡 B를 봐줘야 되지? 그렇죠? P A 캡 B를 봐줘야 돼. 이것도 P B 캡 C를 봐줘야 되죠? 이거는 P A 캡 C를 봐줘야죠? 내용이 이거잖아. 그치? 독립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뭐하고 같아야 돼? PA 곱하기 PB하고 같아야지? 이거는 PB 곱하기 PC하고 같아야죠? 그래야 독립이죠? 이해되죠? 자, 이것도 PA 곱하기 PC 해야죠? 이게 같아야 독립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죠? 그럼 여러분은 뭐를 해줘야 돼? PA, PB, PC는 알아. 그렇죠? PA는 얼마야? PA는 3개니까 2분의 1이지? PB는 얼마야?
PB도 3개니까 2분의 1이죠? PC는 얼마야? PC는 2개니까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러분은 또 뭐도 구해줘야 돼? P, A 캡 B, 그 다음에 P, B 캡 C, P, A 캡 C, 이것도 구해줘야죠? 이해되니? 그럼 A 캡 B는 뭐니?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하면 뭐죠? 3하고 5죠? 이거는 3하고 5야. 자, 이거는 3하고 5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1이죠? 따라오셨죠? P, B 캡 C는 뭡니까? B하고 C는 공통된 게 5 하나죠? 5 하나니까 6분의 1이지? 괜찮죠? A 캡 C는 뭡니까? A하고 C는 공통된 거 5 하나죠? 이것도 5 하나네? 아, 이거지, 이거. 그쵸? 5 하나죠? 그럼 이것도 얼마야? 6분의 1이죠? 괜찮습니까? A 캡 B는 뭐하고 똑같아야 돼? A 곱하기 B하고 같아야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4분의 1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같지 않지?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B하고 PC하고 곱해야죠? 이거는 B 곱하기 PC하고 같아야 돼. 2개 곱하면 6분의 1이죠? 똑같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다, 이거 2개는 독립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A하고 C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6분의 1이죠? PA 곱하기 PC. 자, 이것도 6분의 1이죠. 자, 6분의 1이니까 이것도 독립이죠? 괜찮습니까? B하고 C도 독립이고 A하고 C도 독립이야. 니은하고 디귿이겠지. 이렇게 풀으란 얘기야. 여러분은 이거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알겠지?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나온 거지. 구하기도 쉽고, 그렇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지? 음, 밑으로 내려가서 31-1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A, B, C, D 구해야죠? PA, PB, PC, PD 이렇게 구해야 돼. 그 다음 이제 A와 독립인 거 물어봤으니까 P, A 캡 B 구하고 P, A 캡 C 구하고 P, A 캡 D 구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PA 곱하기 PB인지 보고, PA 곱하기 PC인지 보고, PA 곱하기 PD인지 등식에 성립하는지 봐줘야 됩니다. 어차피 동전 세개니까 8가지지.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다 써놓고 푸세요. 다 써놓고. 음, 얼마? 2. A하고 D? 음, 혜빈이 잘 안 돼? 그냥 하면 안 보여. 적어야 돼. 그래서 A, B, C들을 적어. A가 되는 게 뭐죠? 같은 면이 나온다. 전부 앞면이거나, 전부 뒷면이거나. 두 가지지? 그 다음에 B인 건 뭐야? 앞면이 3개 나오는 거다? HHH죠? 그 다음에 C는 앞면이 2개, 뒷면이 하나, 3가지죠? 앞면이 2개. T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 이렇게 3가지겠죠? 괜찮지? D는 뭐야? 앞면이 1개 이하. 1개 이하니까 1개이거나 0이거나, 앞면이 1개인 거야. HTT죠? H가 돌아다니면 되니까, THT, 그 다음에 TTH, 그 다음에 TTT, 이렇게 되니, 4가지도? 안 적으면 안 돼. 안 보여. 그럼 A 캡은 어떻게 됩니까? A하고 B 공통된 거? HHH죠? 그렇죠? A 캡시는 A하고 C하고 공통된 거 없죠? A 캡시는 공집합이지? 맞죠? 음.
A 캡 D는 어떻게 됩니까? A하고 D하고 공통된 거 TTT죠?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니까 8분의 1이지? 이건 0이죠? 이것도 8분의 1이죠? 전부 8가지잖아. 동전 3개니까. 그렇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제 이건 A하고 B하고 곱하면 되죠? PA 곱하기 PB. 이건 얼마입니까?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지? 이거는 8분의 1이지? 이거는 8분의 3이죠? 이거는 8분의 4죠?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A하고 B하고 곱해야죠. 그럼 이거는 4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게 같니? 하고 물어본 거죠? 아니지. 그렇지? 자, 두 번째도. 자, 이거는 A하고 C하고 같니? 4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니? 아니죠. 자, 이것도 A하고 D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하고 똑같니? 하고 물어보니까 맞죠? 한 문제 나옵니다. 독립인 거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해줘야 돼. 원소날법으로 일일이 다 써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보여.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지. 어떻게 기억해, 이거. 다 써놓고 풀어라. 써놓고 보면서 푸세요. 자, 방법 이해가지? 넘어갑니다. 자, 독립사건인 확률. 자, 독립이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PA, 캡비는 PA 곱하기 PB야. AB 모두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A 캡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곱하면 되지? 0.7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되겠죠. A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0.7. B는 성공하지 못했어. 그럼 1-0.8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6번이겠죠. 자, A, B 중 적어도 승부차기에 성공한 확률.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한다. 둘 다 성공하지 못할 때를 빼면 되지. 이래서 6번이 낫겠죠. 1-1-0.7 곱하기 1-0.8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죠. 방법은 다 이해되지? 그렇죠? 간단한 산수니까. 그래서 자, 독립사건이다. 승부차기다. 그러면 일단 독립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아, 독립이구나. 독립이구나. 주사이다, 동점이다, 사격이다, 안타다, 뭐 승부차기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독립이야. 독립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집합은 곱하면 되는구나. 이 뜻이죠. 오케이, 이제 넘어갑니다. 자, 32-1번. 2번 합시다. 적어도가 있으니까 뭘 쓰면 될까? 6번 쓰면 되겠죠? 모두 명중하지 못한 때를
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1 마이너스 0.2, 0.4, 0.5 이렇게 하란 얘기지? 그렇죠? 괜찮지? 넘어갑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자, 독립시행의 확률. 항상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확률을 구하든, 이 다음에 나오는 통계를 구하든, 자, 답은 알고 있어. 그렇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러면, 아,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열심히 외워서 다 알아요. 근데 문제를 풀면 틀려. 왜 틀려? 문제에서 독립시행인지 안 가르쳐 줘. 그럼 이게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쵸? 독립시행인지 알아. 근데 공식도 외웠어. 그럼 그건 누가 틀리겠어? 대부분 공식은 다 외우죠. 그쵸? 그런데 왜 틀려? 독립시행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럼 왜 모르는 거야? 정의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 독립시행의 정의가 뭐냐? 그렇지? 그러니까 정의에 준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자, 독립시행. 동일한 시행을 반복, 이렇게 하지 말고, 독립사건이 N번 반복 시행했을 때, 독립사건이 N번 반복 시행됐을 때. 독립사건이네? 반복했네? 그럼 독립시행이란 얘기야. 그랬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자,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한다면, 확률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럼 여러분은 뭐를 판단해 줘야 돼? 독립사건인지 판단해 줘야 돼. 이건 독립사건이네. 독립사건이 뭐죠? 주사를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아까도 몇 번 얘기했죠? 그렇죠? 안타를 쳤다, 사격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거, OX 문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독립사건입니다. 승부차기를 했다, 자유투를 쏘았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독립사건이야. 독립사건을 반복 시행했다는 게 나와야죠. 그렇죠? 또 똑같은 독립사건을 6번 시행했다, 10번 시행했다, 12번 시행했다, 이와 같이 반복 시행했다는 게 나와야 됩니다. 태빈이 막 지금 눈이 졸려. 잘 것 같아. 독립사건을 N번 반복 시행했다는 게 나와야 돼. 아, 그러면 뭐다? 독립시행이구나. 그렇죠? 그럼 N번 중에 R번 일어났다. NCR. 뭐가? P가 R번 일어나고 아닌 게 N-R번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나중에 통계에서 이거는 이항 정리할 때 또 나옵니다. 이항 분포할 때. 또 나와, 독립사건은.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식도 외워져 있어야 돼요. 자,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니? 하고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저 공식이 왜 저렇게 되니? 하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사위를 4번 던졌어. 주사위를 4번 던졌다. 주사위 독립사건이야. 4번 반복 시행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독립사건을 4번 반복 시행했다. 1의 눈이니까 6분의 1이죠? 그렇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6분의 1이야.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4번 중에 3번 나오는 거야. 알겠죠? 4번 중에 3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 나오는 걸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3번은 나오고 한 번은 안 나온 거야. X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1의 눈이 나왔다.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나오지 않았다. 6분의 5. 여기는 가운데가 이게 6분의 5, 이게 6분의 5, 이게 6분의 5.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결과는 똑같이. 똑같으니까 이게 몇 개야? 4개죠? 네 개죠. 네 개가 뭐하고 똑같아? 사시 3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4개 중에 3번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시 3은 뭐하고 똑같아? 사시 1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4가 나온 거지. 그렇지? 그래서 4에다가 요거 똑같은 거 4개 써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독립시행의 확률은 항상 결과가 똑같습니다. 공식은 외워줘야죠. 그렇죠? 공식은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독립사건이 4번 반복 시행했다는 얘기구나. 그 중에서 3번 나오는 거구나. 사실상. 그렇죠? 3번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3번, 6분의 1이 아닌 게 한 번. 이 뜻이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한다?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번 던졌어. 동전을 5번 던졌다. 동전을 던졌다. 독립사건. 5번 던졌다. 반복 시행했구나. 독립 시행이네. 생각나셔야죠. 자, 앞면이 3번 나온다. 앞면이 뭐야? 2분의 1이죠, 확률이? 그렇죠? 2분의 1이 3번 나온다. 몇 번 중에? 5번 중에 3번이 앞면이 2분의 1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뒷면이 2번 나온다는 얘기지? 식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자, 2번. 4번 이상이다. 4번 이상이니까 4번 아니면 5번이란 얘기죠. 자, 5번 중에 4번이 나왔다. 앞면이 4번. 그럼 뒷면이 한 번 나왔다는 얘기지? 이해가죠? 그 다음 플러스 5번 중에 앞면이 5번 나왔습니다. 2분의 1의 5승 이렇게 나오겠죠? 잘 왔습니까? 아. 앞면이 적어도 2번 나온다. 적어도 2번이니까 2번, 3번, 4번, 5번 다 하란 얘기지? 설마 다 하지 않겠죠? 6번을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0번이거나 1번일 때를 빼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5번 중에 빵번일 때 앞면이 빵번 나왔으니까 뒷면이 5번 나왔다는 얘기지. 그 다음 플러스 5번 중에 한 번 나왔을 때 뭐가 앞면이 한 번 나왔죠. 그럼 뒷면이 4번 나왔다는 얘기겠지. 이거를 1에서 빼주면 되죠. 이해되지? 그렇죠? 독립 시행의 확률. 공식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공식 못 외우면 할 얘기가 없지. 자, 밑에 거 33-1번 하겠습니다.
했어? 얼마? 0.0837? 33번이고, 0.0837. 맞아요. 예조 괜찮아? 오케이. 밑에 거, 33-2번. 오늘 학교 들어가야 돼? 응. 그럼 몇 시까지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응, 몇 시까지. 외국 TV에 세상에 이런 일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나온 거 알아? 몰라? 미국 세상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 우리나라 고3 학생을 찍어봤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비모 삼은 밥을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서 아침 자습을 하고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오셔서 차에 태워서 학원을 가고 학원에서 수학이 끝나면 국어를 가고 국어를 끝나면 영어를 가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11시에 끝나서 11시에서 다시 집에 오면 집에 밥 먹고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6시에 일어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항상 우리나라보다 더 독하게 하는 나라가 꼭 중국이에요. 중국의 그 일부 사람들은 정말, 일단 중국은 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안 되죠. 일본보다 더 그런 거야. 일본보다. 선생님 세대는 일본을 더 미워하는데 요즘 중국이다. 꼭 옆집에 그 등치 큰 깡패 같은 애가 사는 듯한 느낌? 너네는 그런 느낌 안 드니? 중국을 보면 이미지가, 어? 옆집에 그 등치 크고 힘센 깡패가 사는 듯한 느낌. 안 받니? 미국은 멀잖아. 중국은 바로 옆집이. 그러니까. 얼마요? 33-2번? 16분의 5? 아닙니다. 예수는 8분의 5? 뭐를 하나 아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봐봐. 원점 사이 거리가 1이라는 얘기는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와 두 개를 같이 해줘야죠. 하나를 아는 거지? 8분의 5겠죠? 두 개니까. 괜찮죠? 오늘 확률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통계 들어갈게요. 아니구나, 또 남았네. 한 페이지 남았어. 자, 독립시행의 확률. 한 개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운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홀수면 3번 던진대.
짝수면,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 번 던지기로 할 때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이 뜻이죠. 그럼 먼저 홀수가 나올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주사위니까 2분의 1이지. 음. 자, 그러면 동전을 세 번 던지는데 세 번 중에 두 번 나와야죠? 그렇죠? 뭐가? 앞면이.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두 번 나오고 뒷면이 한 번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가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짝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그럼 동전을 두 번 던지는 거니까 두 번 중에 두 번 나와야죠. 앞면이. 그렇죠? 앞면이 두 번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더하면 이게 답이죠. 그렇지?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4개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음, 그러면 16분의 5가 나와. 밑에 거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4-1번 풀어보세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좀 크게. 안 풀려요. 안 풀려? 혜빈이는? 자, 빨간 공이 나올 때, 그렇지? 빨간 공이 나올 때는 주사위를 세 번 던지니까 세 번 중에 세 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뭐가? 이 이하의 눈이. 이게 뭐야? 확률이지? 이 이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세 번 중에 세 번 나옵니다. 3C3, 그 다음에 확률이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빨간색이 나와야 되니까 확률을 하나 더 곱해줘야죠? 8분의 5, 3이겠네? 이해돼? 빨간색이 나오면 8분의 3. 그러면 주사를 세 번 던지는데 세 번 나온다. 뭐가? 이 이하의 눈. 3분의 1이 세 번 나온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면, 노란색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죠? 그럼 몇 번 던진다? 네 번 던진다. 네 번 중에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뭐가? 3분의 1이. 3분의 1이 세 번 나왔으니까 아닌 게 한 번 나와야죠. 전부 네 번 던졌습니다. 그렇죠? 3분의 1이 세 번 나오고 3분의 2가 한 번 나온다. 이 뜻이지. 음. 자, 이거 또는 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지.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27이죠? 9, 8, 9, 72분의 1인가? 괜찮지? 이거 27이니까. 약분하면 9잖아. 그쵸? 8, 9, 72.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4니까. 약분하면 2분의 5 곱하기 27에서 81분의 2죠? 약분되니까 81분의 5겠죠? 맞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 더하면 648분의 49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내용은 이해되지?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마지막 문제야. 34-2. 다섯 번 중에서 세 번을 먼저 이기면 우승해야 하는 거야. 자, 팁을 주면 이럴 때는 항상 네 번째 게임에서 이겼다고 했으니까 1, 2, 3, 4를 쓰고 네 번째 게임에서는 희민이가 이겼다는 얘기하고 그렇죠? 이건 정해진 거야. 그럼 이 앞에서 몇 번 이겨야 돼? 두 번 이겨야 되는 거야.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27분. 오케이. 혜빈이 괜찮아요? 자, 여기는 뭐야? 세 번 중에 두 번 이긴다. 이겨야 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세 번 중에 두 번 이긴다. 이길 확률이 3분의 2니까 3분의 1을 2가 두 번 이기고 한 번은 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진 거는 3분의 1이겠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 또 이겨야 되잖아. 네 번째.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2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괜찮지? 응.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27분의 8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자, 숙제는 여기 어디까지 풀었죠? 2-2-1의 조건부 확률까지 풀었지. 다 플러스 있어. 아, 이거 다 풀었었어? 그럼 요거 2-2-2 독립과 종속 이거 숙제입니다. 마지막이야. 오케이. 이건 보내줄게요. 자, 테스트를 봐야죠. 어느가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고 선생님 가능하면 뒤에 걸로 고난이도로 뽑았습니다. 안녕.